여기 부모님에게 가출한다고 통보하고 돌연 아시아로 훌쩍 떠나버린 영국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일본과 한국을 들렀다가 결국 다시 영국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이 여정에서 이 여성이 충격적인 일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대체 일본과 한국에서 영국 여성이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 살고 있는 빅토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엄격하고 보수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금이야 오기야 키우신 늦둥이였어요. 저에게 사랑을 많이 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한 게 많지만 너무 귀하게 자라다 보니 부모님께서 구속 아닌 구속을 많이 하셔서 답답한 점도 많았죠. 저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저녁 7시 전까지는 집에 들어가야 했어요. 고등학생인데도 학교가 끝난 후에 친구들과 노는 것은 절대 불가능했죠. 그래서 남자친구도 사귈 수 없었어요. 부모님은 언제나 성인이 되고 나서 연애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결혼은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해야 한다고 늘 제게 주입시키셨죠. 솔직히 저는 부모님이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다른 친구들은 학교가 끝나면 남자친구랑 손잡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방학이면 남자친구의 가족들과 긴 휴가를 가기도 했으니까요. 영국 사람들은 마인드가 개방적인 편인데 왜 우리 부모님만 이런 건지 늘 답답한 마음이 컸어요. 부모님께서 가끔 옛날 얘기를 해주시는데 두 분이서 결혼하고 10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매우 힘들었다고 해요. 산부인과도 밥 먹듯이 가면서 임신을 준비하셨지만 소용이 없었고 모두 포기한 채 두 분이서 알콩달콩 사시기로 마음을 먹은 그때 제가 선물과도 같이 찾아왔다고 해요. 너무나도 어렵게 얻은 제가 행여 다치기라도 할까봐 늘 조심하셨던 것 같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가슴이 답답한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서는 사랑을 주시는 거였겠지만 제가 사춘기가 왔을 때는 많이 예민해져 부모님과 정말 크게 싸우게 되었어요. 부모님과 싸우게 된 이유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남자친구가 생긴 걸 알게 되셔서 부모님이 화가 많이 나셨고 뒤늦게 사춘기가 온 저는 그만 참지 못하고 부모님께 소리를 지르고 화도 많이 냈어요. 학교에서 시험이 끝난 날 남자친구와 공원에서 손잡고 데이트를 하던 중이었는데 마침 공원에서 조깅을 하시던 부모님과 마주치게 된 것이죠. 부모님은 크게 소리 지르며 빨리 집에 가자고 제 손을 낚아채셨어요. 공원에 있던 사람들은 다 저희를 쳐다봤고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창피했죠. 사실 창피한 것보다 남자친구에게 미안한 감정이 더 컸어요. 남자친구는 괜찮다며 얼른 가보라고 하였지만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를 공원에 혼자 두고 부모님 손에 이끌려 집에 들어가게 됐죠. 남자친구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에 집에 가자마자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제 핸드폰을 빼앗아 버리셨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이런 집착은 제가 성인이 되고도 여전히 이어졌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간 뒤에도 부모님은 저에게 항상 통금 시간을 정해주셨고 그 시간이 늦으면 불같이 화를 내곤 했어요. 물론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을 고등학생 때처럼 아예 금지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매번 무엇을 하러 가느냐 무엇을 하고 왔느냐 하며 일일이 간섭이 너무도 심하셨죠. 그렇게 답답하게 생활을 해오던 저는 부모님의 품을 벗어나 혼자 여행을 가야겠다 결심했어요.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부모님 눈에는 제가 마냥 애기처럼 보여서 저에게 더 집착하시고 보호해 주시려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부모님께 당분간 집을 떠나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니 당연히 부모님은 여자 혼자 여행을 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냐며 소리를 지르시며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꼭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상태였고 그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아온 돈으로 곧바로 비행기 티켓을 끊어 바로 통보했죠. 저는 나이에 비해 모아둔 돈이 꽤 있었는데 많은 경비를 쓰더라도 무조건 오랫동안 멀리 떠나고 싶었답니다. 정말 큰 마음을 먹었거든요. 부모님은 내가 정말 집 밖으로 나간다면 인연을 끊자고까지 말씀하셨지만 제 의지는 확고했어요. 다시 돌아온 저의 모습을 분명 좋아하실 거라는 말을 남기고 바로 집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갈 나라는 일본이었어요. 평생 유럽에서만 살아온 저는 아시아가 정말 궁금했고 제가 좋아하는 스시의 본고장도 일본이니 직접 가서 먹어보고 싶었죠.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하긴 했지만 그렇게 부모님과 싸우고 나왔으니 저의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잘 때 혼자 훌쩍훌쩍 울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긴 시간을 비행하고 드디어 일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드디어 자유를 얻은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또 낯선 땅이었지만 일본 사람들은 매우 친절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아시아인들이 똑똑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당연히 영어도 매우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일본어를 몰라도 영어로 소통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가 영어로 물어보면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죠. 또 발음이 이상해서 간혹 누군가가 대답을 해주더라도 제가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핸드폰의 번역 기능을 이용하여 간신히 의사소통을 하였지만 핸드폰 배터리가 없을 때마다 곤욕을 치르곤 했었죠. 또한 제 기분 탓인지 사람들이 전부 너무 로봇처럼 경직되어 있고 차가워서 혼자 여행할 동안 무척이나 쓸쓸하고 외로운 마음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일본에 대한 느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왠지 모를 차가운 느낌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스시도 몇 번 먹다 보니 금방 물리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영국에서 스시를 좋아했던 건 가끔 먹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렇게 일본에서의 며칠간의 여행을 마치고 저는 한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일본과 매우 가까워서 여행 계획을 같이 잡았죠. 그런데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가본 공항 중에 가장 크고 깨끗했거든요. 또 입국 심사 절차에서도 일본과 달리 소통과 일처리가 효율적으로 되어 무척 빠르게 진행되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랩존과 같은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좋았고, 정말 신기했던 건 사람들이 캐리어나 짐을 화장실 앞에 잠깐 두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니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꽤 보이더라고요. 제가 살았던 영국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잠깐 한눈을 팔면 누군가 물건을 훔쳐가는 것이 정말 일상이었거든요. 놀라움을 뒤로 한 채 저는 호텔에 도착한 뒤 체크인을 하고 짐만 풀어놓고 바로 강남이라는 곳을 갔어요. 강남은 저 같은 젊은이들이 많은 소위 핫플레이스라고 하더군요. 호텔에서 강남까지 지하철을 이용해서 이동했는데 한국의 지하철이 참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며 이동했죠. 저렴한 가격 대비 무척이나 좋다는 느낌을 받은 채 그렇게 저는 강남역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저는 강남에 가서 떡볶이라는 것을 먹었습니다. 역에서 내린 뒤 배가 출출해서 먹을 것이 없나 둘러보던 중 과거에 유튜브에서 보았던 익숙한 음식이 입간판에 보이더라고요. 그건 바로 떡볶이였죠. 떡볶이는 정말 특이한 음식이었어요. 매우면서도 달콤하고 떡이 쫄깃쫄깃해서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사연을 쓰면서도 또 먹고 싶네요. 아무튼 떡볶이를 맛있게 다 먹고 나와서 또 어디를 가볼까 두리번거리며 길을 걷고 있던 중 저는 사람들이 자기 차례를 기다리듯 길게 줄 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 무언가에 홀리듯 그 사람들 뒤에 따라 섰습니다. 앞에 있던 한국인 커플에게 이게 무슨 줄이냐고 영어로 물어보니 아주 유창하게 대답을 해주더군요. 일본에서는 제가 아무리 영어로 질문을 해도 알아들어주는 이가 없어서 힘들었는데 한국인들은 다들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붕어빵을 먹으려고 줄을 서 있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라 어떻게 생선을 가지고 빵을 만드냐고 한국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그들은 웃으며 모양만 생선 모양이고 그 안에는 파치나 슈크림이 들어있어 매우 맛있다고 설명을 해주더군요. 저는 이미 떡볶이를 먹었기에 배가 꽤 부른 상태였지만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경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줄을 선 김에 한번 먹어보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렇게 10분 정도 줄을 서서 기다리고 나서야 제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붕어빵 4마리를 주문하고 계산을 하려는 순간 저는 당황했어요.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침착함을 잃지 않고 생각해내려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당황해서 생각도 잘 안 나고 이내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뒤에는 저와 같이 10분이 넘도록 기다린 다른 손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욱 마음은 급해졌죠. 그러자 그때 저와 방금까지 말을 나누었던 한국인 커플이 제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다며 울상을 지으며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단 줄이 거의 다 왔으니 같이 계산해 주겠다고 뭘 먹을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일단 같이 주문을 했고 붕어빵이 나오길 잠시 동안 기다리면서 제가 대체 지갑을 어디서 잃어버린 건지 생각을 해봤어요. 20분 전에 떡볶이를 먹고 결제를 했으니 호텔에 지갑을 두고 온 건 아니고
떡볶이집부터 붕어빵을 먹으러 오는 사이에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죠. 그 한국인 커플은 제 말을 듣더니 같이 찾아주겠다고 말했고, 우선 붕어빵부터 얼른 먹자고 저를 진정시켜 주었어요. 얼른 다 먹은 뒤 제가 걸어왔던 길을 같이 되짚어 걸어가며 그들은 자신들의 일인 것처럼 열심히 도와줬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제 지갑은 없었고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한국인 커플에게 이제 그만 도와줘도 된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때 아까 갔던 떡볶이집 근처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쳤어요. 저기 외국인 아가씨, 여기 지갑 놓고 갔어. 지금 경찰서에 가져다 주려던 참이었는데 잘 됐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떡볶이집 주인 아줌마였어요. 정말 다행히도 제 지갑은 떡볶이집 앞에 떨어졌었고 그 누구도 훔쳐가지 않고 누군가가 떡볶이집에 맡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지갑을 확인해 보니 현금도 그대로 있었어요. 지갑에는 공항에서 환전해둔 현금이 정말 많았거든요. 아마 5만 원짜리 20장은 있었을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를 도와준 한국인 커플에게 너무 감사한 나머지 5만 원짜리 한 장을 건넸지만 그들은 손사래를 치며 정말 괜찮다고 연신 말했어요. 그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웃으며 인사를 하고 후련히 떠났고 저는 정말 기분 좋은 상태로 호텔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상냥함은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정도였어요. 지갑을 찾아준 고마운 한국인들 덕분에 그렇게 한국에서의 일주일 여행을 무사히 잘 마치고 저는 2주일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제가 여행을 떠나면 연을 끊겠다고 하셨던 부모님은 제가 돌아가자마자 눈물을 흘리시며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2주 동안 혼자 세계 여행을 한 제가 대견하다고 이제 저를 마냥 갓난아이처럼 대하지 않고 성인으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겠다며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제가 큰맘 먹고 혼자 여행을 다녀온 선택은 부모님의 마음도 바꾸었고 이렇게 좋은 결과로 오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 가족은 더욱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고 부모님께서는 제 남자친구도 저녁 식사에 초대해 예쁘게 교제하라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전처럼 저와 남자친구 사이를 지나치게 간섭하지도 않으셨고 저를 좀 더 존중해 주시는 것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좋은 추억을 남겨준 한국인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름 모를 한국인 커플, 저의 지갑을 주워 떡볶이집에 맡겨준 한국인, 그리고 떡볶이집 아주머니 모두 다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부모님과 함께 한국 여행을 갈 예정인데 추천 장소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럼 나중에 또 사연 보내드릴게요. 일본에 들렸다가 한국에 와서 잊지 못할 경험을 하고 돌아간 영국 런던의 빅토리아 양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좋았다면 공유해주시고 따뜻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